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본 영상 소개를 앞서 농마트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휴믹산 E+와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식물체와 동물을 구성하는 유기성분 등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수만 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레오나르다이트층에서 추출한 천연 광물질로 일명 부식산으로 불려집니다. 기본적인 휴믹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부용성 퇴적물이나 이의 정제 과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수용성 휴믹산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정제 과정을 통해 칼륨 성분이 없으면 수용성이 될 수 없으며 농마트의 휴믹산 E+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수용성이 좋으면 작물에 쉽게 녹아들어 더욱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풀빅산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 중 갈색으로 된 풀빅산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며 광물질로 만들어진 농마트의 풀빅산 플러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네랄 함량이 광물질 풀빅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물질성 풀빅산과 같이 사용하면 밝은 촉진, pH 조정, 영양소 제공,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등 여러 다방면의 효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 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양분을 흡수하여 자라게 됩니다. 잎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합니다.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잎 속의 엽록소에 의해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작용을 탄소동화작용 또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작물은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와 비료의 사요소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광합성 산물 외에도 여러 가지 양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몰리브덴, 염소 등 16개 원소가 있습니다. 또한 규소, 나트륨, 코발트, 셀레늄, 아이오딘 등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들 원소를 특수원소 또는 부수원소라고 합니다. 탄소부터 황까지 총 9개의 원소는 작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필수 다량원소라고 하며 철부터 염소는 그에 비해 적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미량원소라고 합니다. 이들의 평균 함량은 위 표와 같으며 그 함량은 식물의 종류, 품종, 재배 방법, 기상 조건, 토양 상태, 식물의 생육 시기, 식물체의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량 원소가 없으면 정상적인 작물 생육이 어려우며 반대로 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작물 생육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야 합니다. 다량 원소는 아니지만 벼와 같은 화분과 작물은 특별히 규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할 때 규산질 비료를 공급합니다. 작물 필수 원소의 역할. 식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 중에서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탄소, 산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비료로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질소, 인, 칼륨은 작물로서 재배할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료로 공급해야 하는 성분이며 이 세 가지 원소를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다량 원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은 석회질 비료로 공급할 수 있는데 3요소의 석회를 포함하여 비료의 4요소라고 합니다. 퇴비와 같은 유기물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요소에 유기물을 포함하여 비료의 5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체를 이루는 조직은 대부분이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물이나 토양 중에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식물은 충분한 양의 탄소, 산소, 수소를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료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바탕이 되며 곡식의 나달 속에 단백질 양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는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이지만 충분히 이용할 만큼 토양 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줘야 합니다. 질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의 잎은 초록빛이 연해지고 누런 빛깔로 변하며 줄기가 가늘어지고 뿌리 생장이 저하되는 등 전체적인 생육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여 질소질 비료를 주면 잎은 검푸른 빛깔로 되며 잎이나 줄기는 연약해져서 병해충의 피해는 물론 월동작물은 추위에 얼어 죽거나 약한 비나 바람에도 쓰러지기 쉬우며 곡식이 늦게 여뭅니다. 질소질 비료는 크게 유기태와 무기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태는 다시 암모니아태와 질산태로 되어 작물에 흡수되는데 암모니아태는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질산태로는 질산아모늄, 질산석회 등이 있으며 물에 잘 녹음으로 그 효과는 빠르지만 토양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나 관계수에 씻겨 내려가기 쉽습니다. 유기태 질소는 유기물 중 질소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동식물의 단백질, 어분, 깻목, 퇴비 등의 유기태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유기질 비료가 이에 속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 속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료의 효과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인산은 작물의 결실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뿌리가 잘 뻗어나도록 하며 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합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산은 호흡작용과 관련이 있어 발화와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주고 곡식의 품질을 좋게 해줍니다. 작물체 내에 인 함량이 부족하면 잎폭이 좁아지고 빛깔은 검은 갈색으로 변하며 보리의 경우 줄기가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또한 가지수도 줄어들며 추위에 견디는 힘도 약해질 뿐 아니라 꽃이 늦게 피고 열매도 늦게 맺으며 품질과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무기질 형태인 인산질 비료와 유기질 형태로 작물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기태 인산은 녹기 쉬운 것과 잘 녹지 않는 것으로 나뉘며 쉽게 잘 녹는 비료는 작물이 쉽게 흡수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잘 녹지 않는 인산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유기태 인산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뒤 무기태로 되어 작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퇴비, 푸거름, 쌀겨와 같은 유기태는 분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학비료보다 효과는 더디게 나타납니다. 인산이 토양 속에서 알루미늄이나 철과 결합하게 되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밭에서는 거의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노는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산성 토양이므로 석회를 부려 산성을 중화시켜주면 알루미늄과 철이 인산과 결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를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석회의 칼슘과 인산이 결합이 강하게 되어 비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산성 토양을 중화시킬 때는 약한 산성이거나 중성이 되도록 석회를 알맞게 뿌려야 합니다. 인산은 질소와는 다르게 토양에서 거의 이동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산질 비료를 줄 때 옷걸음으로 흙 위에다 주면 뿌리가 뻗어 자라는 땅속 밑 부분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산질 비료를 줄 때에는 식물 뿌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뿌리가 많이 분포하는 깊이에 줘야 합니다. 칼륨은 잎의 동화작용을 돕는 일을 하며
녹말이나 당분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감자, 고구마, 무, 사탕무와 같은 뿌리작물에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와 같이 칼륨은 뿌리의 생육을 촉진하고 수분 흡수와 관련됩니다. 칼륨질 비료를 주게 되면 작물 줄기의 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병해충에 견디는 힘도 커지고 열매를 맺는데도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의 하엽이 갈색으로 되어 말라 죽게 되며 잎의 넓이가 좁아지고 뿌리의 생육이나 뿌리내림이 나쁘며 뿌리 썩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칼륨질 비료는 무기태나 유기태의 대부분이 물에 잘 녹습니다. 무기태 비료는 황산칼륨, 염화칼륨 등이 있으며 유기태 비료로는 풋거름, 깻목 등이 있는데 이들의 비료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특히 유기태 칼륨은 수용성이므로 쌓아놓는 두엄이나 거름은 비닐을 씌워 잘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칼륨은 흙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있고 논이나 밭의 흙이응에도 자연적으로 칼륨 성분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작물이 흡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래가 많은 흙은 칼륨을 고정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실되는 양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에 칼륨질 비료를 줄 때 옷걸음으로 여러 번 나뉘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칼륨은 질소처럼 가스로 되어 날아가거나 인산처럼 토양에 단단히 달라붙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하기 원활한 원소입니다.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어려운 원소입니다. 칼슘은 물의 이동에 따라 흡수되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발산량이 많은 바깥 잎이나 성숙한 잎의 흡수 및 축적되므로 어린 잎이나 생장 전 부위 및 과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칼슘이 분배되어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슘 결핍 증상은 기상의 영향을 받는데 가뭄이 오래 진행되거나 가뭄이 진행되다가 고온고나 함께 강우가 발생하여 습도가 높은 경우 칼슘의 결핍 증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칼슘이 부족한 부위의 식물세포벽이 약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많은 수분의 흡수는 세포의 팽창을 일으켜 세포벽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슘은 석회질 비료를 통해 공급하는데 pH를 높여 산성토양을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pH 교정을 통해 인산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원소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석회를 너무 많이 주면 다른 성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 결핍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질소와 칼륨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성분들 간의 흡수와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에 의한 것으로 기량작용이라 합니다. 또한 석회를 일시에 다량 사용하게 되면 토양 pH의 상승과 함께 철, 망간, 구리, 아연 및 붕소와 같은 미량원소들의 유효도가 떨어져 이들 결핍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석회질 비료를 줄 때에는 작물재배 토양의 석회 소요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알맞게 쓰는 것이 작물의 양분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와 비료 사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남은 원소인 토양 유기물부터 규소의 역할과 사용 방법 그리고 식물 영양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